자, 인사부터 나눌까요? 자, 여학생들은 괜찮은데 남학생들은 모자 벗어주세요. 여학생들은 예쁘니까 괜찮아요.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공 역사 가운데 한국사와 동양사를 맡고 있는 윤상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이제 반가운지 유무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할 얘기고,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가 60명 합격시키는 거였는데 11월쯤 가서 욕심을 냈어요. 100명도 시킬 수 있겠다. 학생들의 열의를 보고.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어떤 겉모습이나 열의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20명도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뭐 이 자리에 모의고사반을 들었던 친구들도 앉아 있으니까 이 얘기지만, 저희가 6번 모의고사 봤거든요. 근데 제 7회 모의고사 보는 듯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제 낯익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제 막상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첫 전화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였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왜 나한테 죄송해? 자기가 마음이 속상할 텐데.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하고 전화 오는 친구, 문자로 오는 친구, 카톡으로 오는 친구 다양하게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팠던 건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안 됐을 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은 이제 2차 시험까지 치룬 뒤라야 다 끝이 납니다, 원래. 1차가 다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에 또 2차 수업 실현, 또 면접 시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와중에 어제 또 소환 추위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죠? 소환, 대한 24절기 가운데 대한이라는 거 크게 춥다, 그런 뜻이죠. 그죠? 첫 시간 원래 이래요.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대한이라는 거고 소환이라는 건데, 크게 춥다, 적게 춥다 그 뜻인데, 대한 추위가 소환 추위에 울고 가더래요. 어제 그만큼 추웠던 날입니다. 저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 안양천이 있는데 마구 걸었습니다. 그리고 코감기가 걸렸죠.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좀 더 잘 가르칠 걸.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리고 꼭 되어야만 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인간적으로 열심히 했었으니까.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제주대학에 이르기까지 작년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다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흔히 어떠한 그 그레이드가 낮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합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대체로 골고루 다 잘 됐더라고요. 된 친구들은 됐는데, 열심히 했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고, 자기의 어떤 신체적 결함 또는 가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했던 친구들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건 오늘 이제 그 다음 날, 오늘 1월 7일은 개강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강의를 하면서 1년 동안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왜냐하면 지난달까지 봤던 친구들이 보고 싶고, 여기 앉았던 친구는 누군데 저쪽에 앉았던 친구들은 누구였는데, 그 낯익은 상태에서 졸업시키고 다시 신입생을 맞는 기분, 굉장히 좀 어색해요. 그리고 모자를 쓴 친구 벗으라고 하면 인상 확 긁는 거 저도 다 알거든요. 그렇지만 곧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1년 한 해를 준비하고 또 2015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당장 1, 2월 달 개강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되는지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한 시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4학년 올라가는 친구. 뭐 거의 다 그러면 졸업생 손들어 보세요. 자, 여기서 손 안 든 친구들은 따로 한쪽으로 빼도록 하겠어요. 자, 졸업한 친구 손들어. 이번 2월 달에 졸업까지 포함해서. 그러시군요. 내리세요. 자, 4학년 손들어 보세요. 4학년 올라간 친구 손들어 보세요. 4학년. 예, 됐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그 역사 임용에 관한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의 그런 그 수험생으로서의 자세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 아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고요. 벌써 이 녀석이 자라서 그 교직을 갖고 있는데 엊그제 자기 여친하고 나란히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되지도 않게 커피숍에서 1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해줬답니다. 전공 국어고요. 그래서 자목 그 아들 여친이 그거를 묻더군요. 어떤 자세로 해야 합격을 합니까? 그래서 그 대답을 미처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국어고 저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든 간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터인데 사실은 그 세 가지로 나눠서 여기서 먼저 형식적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역사 임용에 대한 형식적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피아에 대한 인식. 이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특징을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과 소위 그 경제력과 인연 연자를 써놨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 임용은요,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학 이게 20점입니다. 그리고 전공이 80점인데 여기에서 한국사 24점, 역교가 20점, 동서양사 18점,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 문제의 어떠한 비중이 작년 12월을 기해서 크게 좀 바뀌었습니다. 종래에는 한국사와 역사 교육이 너무 치우쳐 있었는데 지금은 내용 지식을 강화하면서 아울러 동서양사의 비중이 커졌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걱정도 될 거예요. 특히 동양사가 약하다. 나는 서양사는 젬병인데 뭐 이런 친구들. 뭐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한국사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면서도 괜히 심리적으로 그러는 거죠. 또 역교로는 이후에 우리 김쌤이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암기 위주의 과목에서 응용 위주로. 그래서 수업에서 실제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결속시키는 것인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역사 교육론을 공부하시다 보면 역사 교사란 전문가다. 왜 전문가냐? 내용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 전공 지식.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바로 이 역사 교과에 대한 어떠한 그 교육학적 프레임, 특징, 방법론을 터득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그 교육 과정 지식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역사를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역사 교육론적 어떠한 공학적 특성과 아이들의 수준과 이 지식을 어떻게 내용 조직화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학적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나아가서는 이러한 교육 목표와 걸맞는 컨텐츠들을 어떤 효율적인 교수 방법을 동원해서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일련의 어떠한 커리큘럼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른바 내용 지식 외에 어떠한 역사 교육론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특징적인 역사 교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국가 차원의 또 교육 과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역사 교사가 되는 것이지 무작정 컨텐츠를 많이 이해하고 있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체로 이론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역사 어떠한 그 인식에 관한 측면, 수업 방법에 관한 부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서양에서 비롯했었기 때문에 역사 철학적 측면에 있어서 어떤 학자들이 뭐를 강조를 했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는 법칙이 있다, 아니다, 법칙이 아니다. 에서부터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근래에 와서는 작년부터 포커스가 바뀌는 겁니다. 이 효율적인 역사 수업에서 예컨대 임진왜란과 관련되는 부분, 또는 안중근과 관련되는 부분, 또는 예컨대 뭐 헤로도투스를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기타 감정이입에 관련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막 적용 능력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김 선생님이 더 설명 잘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동양사 서양사에서도 단순한 어떤 그 손쉬운 문항이 출제가 되다가 이제는 심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그냥 2015학년도 지난 12월 달에 본 시험에서는 덜커덩 문제의 어떠한 그 볼륨마저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양사가 무려 기입형에서 역결혼이 빠져버리고 한국사 덜커덩 딱 두 문제 내놓고 나머지는 네 문항은 동양사로 쫙 깔아버리고 네 문항은 서양사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점짜리 비중도 확 올려버린 거예요. 5점짜리 두 문항씩을 집어넣어버려서 각각 18점씩.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80점에 대한 포지션은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줄어들면서 이쪽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한국사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동양사를 다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실제로 공부에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문제를 풀어본다,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작년에 실제 현장에 가셔서 문제를 실제 현장에 가셔서 문제 풀어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기출 문제는요 9월 달 눈에 쏙 들어오면 돼요. 몇 월 달? 몇 월? 왜? 준비됐을 때. 준비됐을 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지. 지금 뭐 당장 풀어보시오 했는데 못 풀어. 그럼 실력이 없네. 그게 아니에요. 준비도 안 됐는데. 안 그래요? 노련한 살림에 30년, 35년 베테랑 시어머니가 이제 갓 시집온 며느리한테 너 이거 해보려. 너 그것도 안 하고 시집 준비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 어디 있어? 다만 지금은 경향, 트렌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형식적 특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입견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번에 교육학 채점을 들어갔다 나온 선생 얘기로는 그거 다 오프 더 레코드에 다 서약서 찍고 나온 거기 때문에 누가 구체적으로 밝히면 안 돼. 그런데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다 나오지. 다 나와. 어떤 게 해야 답이고 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특히 교육학은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공 60점 넘었거든. 근데 교육학 때문에 탈락된 친구도 있어요, 지금. 교육학이 모든 국가 공무원 시험은 몇 프로 이하 탈락? 40% 미만 탈락. 여러분 40% 이하와 미만 알지? 예? 간혹 가다가 대학마저 검정고시로 나온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이하하고 미만 아시죠? 자, 40점은 이하야. 40점까지 포함되면 40점 밑이 39점부터는 미만이라고 그래. 40점 미만. 그러니까 40%에 들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20%, 20점 곱하기 4, 428, 8점 미만 해당되는 사람 이번에 전공을 아무리 잘 봤어도 탈락입니다. 그럼 전공은요? 4, 8에 32, 32점 미만이겠죠. 그럼 탈락입니다. 교육학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출제가 됐고 출제위원들끼리도 정답이 확정이 거의 안 됐답니다. 그리고 1인당 670몇씩 몇 대요? 1인당 670몇씩 약 160여 명 선생님들이 맺는데 웃기는 건 각자 제멋대로야. 그래서 주관식 출제 채점 기준이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누가 책임을 안 져요. 누가 책임을.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형식이냐. 서론, 본론, 결론에 그 부분은 반드시 4점이 들어갑니다. 개별적으로 물었더라도 결론을 살펴보면 하고 반드시 넣어야 돼.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풀어보겠다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독서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어느 선생님 것만 초점 맞춰서 막 암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조금 교육적 문제의식을 좀 갖춰야 되겠다. 교육과정에 관한 그 프로세스도 쭉 파악을 좀 시대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교육 철학도 교양 측면에서 테마별로 좀 읽어보시고 교육 과정에 관한 부분도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교육 사회학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교육 심리학도 중요하죠. 다양한 형태로 조금은 어떤 그 엘리멘터리 코스 형태, 아주 기초적 형태만이라도 좀 교양을 넓혀 가주시면서 대체로 7, 8월 이후부터 어떤 그 문제 중심의 풀이를 진행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학 선생님들의 가이드를 받으셔서 보시되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가면서 암기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 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피아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 임용입니다. 이 역사 임용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인식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역사에 대해서 뭐를 알으라는 얘기일까요? 자, 먼저 통상 이론, 이론에 대한 접근, 내부적인 구조화, 그리고 이거는 시대사와 분류사를 통해서 구조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 학습이 진행돼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응용 능력을 제고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어리 자체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통해서 구조화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각 과목별, 시대별, 분류사별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만 정리해 놨다고 머리에 들어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자, 벼농사를 합니다. 씨를 뿌려. 논에 씨를 뿌려. 그거를 재배를 해. 가을거지 할 때 곡식알로 나오지 않고 도중에
거의 익을 무렵 새들에게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을 거고 바람과 홍수에 젖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곡식을 전부 가을거지를 해서 곡간에 놔두고 내 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다 내 것처럼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반복학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인식 구조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 문항을 가만히 보면 순진하게 자 고구려 미천왕 시험 들어갑니다. 준비됐지요? 자 이때 나타났던 대외적인 특징이 뭘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떡하니 사료 제시해 놓고 너 알아서 한번 써봐라. 그러면 이 시대적 그 특징과 좌표를 찾기 위해서 커서가 열심히 움직입니다. 화면에 1사분면, 2사 이거 3사분면인데 이때 미천왕 가만히 있자. 그러면 서한평 낭낭 축출 이거 아닌가? 거기에 딱 좌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그거 공부 안 한 거예요, 그거. 교문 나오면서 아차 하면 뭐예요? 그거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응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큰 거야.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두 글자로 실력. 그러는 거야. 이걸 실력이라고 그래. 내 머릿속에 떠올라서 답으로 쓸 수 없는 것은 실력이 아니야. 농사를 수천 마지기 수천 평을 지면 뭐해? 내 입으로 밥알이 들어와야 그때 맛있다. 비로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수학이 되는 데는 이 응용 능력이 최고예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먼저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전제가 돼야 돼. 문제 파악 능력이 전제가 되고 그 속에서 나의 지식구조, 내 지식구조에서 답안을 선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 내에 당연히 이 요령에 따라 답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답안을 기입 또는 서술 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 1시간 뒤에 생각나면 안 돼요. 90분 안에 그거 다 풀어야 돼. 그래서 2점짜리는 4분 내에 풀어야 되고요. 5점짜리는 적어도 7분 내에 풀어서 1분 동안 답 딱 쓰고 끝내야 돼. 나중에 아차 하면 안 돼. 우리나라 근대화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장 빨리 잡아주게 했던 운송 수단은 뭐였을까요? 기차였습니다. 이제 부산 경부선이 깔리고요. 호남선이 깔리고 할 때 도처에 얼마나 내놓으라는 그 지방에 양반 놈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 우리 마님이 언제 나가시니까 기다려라, 개 섞어라 하듯이 가면 12시 2분에 정확히 기차는 간단 말이야. 그 뒤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위력으로 멈추게 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정시가 딱 되면 출발한다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공부할 때는 몰라. 근데 나중에 모의고사 때 알아들어. 뭘?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 이게 엄청난 실력이란 걸 알게 돼. 그리고 이것은 시험의 형식이야, 이거는. 시험 채점의 원칙은 두 가지를 쓰시오. 자,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 두 사람을 쓰시오. 홍길동. 자, 홍길동 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김갑동이 있어. 근데 사실은 막 다 답안지 쓰고 났는데 진짜 친했던 친구는 최울동이었어. 그래서 딱 썼어. 시험은 여기까지밖에 채점 안 한다. 홍길동 맞았어. 이거는 아니야. 왜? 최모식이었거든. 두 가지 쓰는 앞에서부터 채점. 근데 자신은 나 최갑동 썼으니까 아니야. 채점 안 해. 이거는. 시험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배경을 쓰라고 그랬는데 배경과 의의를 쓰라고 그랬는데 배경을 두 가지 쓰고 의의를 한 줄로 쓰라고 그랬어. 배경은 자기가 착각해서 1번, 2번 쓰고 3번 쓰고 4번을 써서 네 가지를 써서 이거 틀립니다. 이거 하나만 맞습니다. 의 한 줄 쓰는데 네 줄 써. 그럼 한 줄 그 안에서만 채점합니다. 여러분하고 실제 시험장이 좀 달라요, 여러분. 뒤에까지 안 읽어봐요. 그리고 세 사람이 공동으로 이인식해야 합의해야 점수를 줘. 한 사람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거. 근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대학원 석사 이상이 채점하러 들어가는데 저도 13년 전에 그때 박사과정이 있을 때 하마터면 시험 채점하러 들어갈 뻔했어. 내가 채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 진짜 이제 법에 저촉되는 거죠. 저는 빠졌어요. 나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빠졌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피하라 해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저럴까? 바로 이 수준을 순서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공부해가는 1년 동안 공부해가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론을 공부할 겁니다. 모르겠죠. 뭐 뒤죽박죽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러나 과목별로 영역별로 시대별로 하나하나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잘 참으셔야 돼요. 이 과정을 잘 참아야 돼.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뭘 보고 참을 수 있어? 자네 참을 수 있어? 군대 전역 언제 했니? 군대 전역을 언제 했어? 오늘 저녁에서? 5년 전에. 저 머리를 보니까 도저히 아닌데 5년 전이면 굉장히 예비군도 다 끝냈다는 좀 뿌듯한 느낌 같이 표정이 그러는데 아직은 아닐걸? 올해 하면 끝나니? 완전히 이제 고참이네. 어때 그 군대 막 들어갔을 때 막막했지? 그때 무슨 기분으로 견뎠어? 아무 생각 없이 견딥니다. 거기서 선임들 특히 저녁 앞두고 있는 놈들 이죽거리고 야 너 며칠 남았냐 하고 하면 환장하죠. 저 눈이 2번 내려야 되고 예전에는 그 3년 가까이 했으니까 저희 때는 뭐 지금은 2년도 안 되더구만. 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견뎌야 된다는 말 아세요? 에? 우리 여학생도 시집을 갔어. 근데 남편이 학도병으로 끌려갔어요. 지금 일제시대로 올라갑니다. 낯설고 물설고 그 무서운 시가집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견뎌야 돼. 그냥 그 막막함이 여러분을 크게 키워주기 시작합니다. 잘 견디셔야 돼. 뭐 초랑이처럼 왔다 갔다 집에서 했다 독서실 갔다가 뭐 방 얻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촐랑대면 공부 못해요. 왜? 지금까지 16년 동안 솔직히 공부해 왔다고 하지만 어떠한 그 체계적으로 이것을 공부한 거는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제대로. 역사 공부했다고 하지만 행여 누가 물어볼까 겁나고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걸 시험을 앞두고 해야 되다니요. 우리 대학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나 한국사 교수 최소 필요한 인원이 12명이야 여러분. 선사시대 때부터 현대사까지 딱 하면 그럼 좋아 한국사 6명만 있어도 괜찮아. 그러나 없어. 그렇게 다 갖춘 대학은 조교수급 이상으로 봤을 때 서울대학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 빈틈을 내가 메꿔야 돼요. 동양사는 더 가관이죠. 동양사 교수 3명 있는 곳 있어? 아니면 4명 있는 곳 있어? 없어요. 뭐 한두 명 있어 다 맞죠. 사학과라고 하는 것도 뭐 역사 교육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무슨 서울이 좋죠. 뭐 외래 교수니 겸임 교수니 저도 가서 강의하고 있는데 전부
시간제 강사들이 땜빵합니다, 다. 왜냐면 자기들이 전공을 못하니까. 예? 저만 해도 이제 명청대 경제사 박사, 그 경제사 쪽인데, 뭐 그쪽하고, 그 다음에 뭐 중세사는 따로 저쪽에서 하고, 근대사까지 저는 이제 커버를 하는데, 사실상 보면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각 대학마다 제대로 커리큘럼을 따라간다 손치더라도 마친 사람은 없다. 그거를 다 마스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본인이 그 빈칸을 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힘들어요. 블랭크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뭐 저는 선생님 학부 때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하고 하소연하시는데 아무 상관,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건 다 똑같아. 여기서 조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자, 이제 나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거는 오랜 시간과 공력이 따라야 된다는 거고, 나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먼저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체력과 본인의 경제력과 본인의 정신력, 딱 4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체력, 9월 달부터 비실거리기 시작합니다. 놀고 있을 때는 체력의 문제를 안 느껴요. 근데 하루에 정말 8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7, 8월부터 가동하고 독서실을 운영하고 학생들 공부하는 양을 보면 하루에 꼬박 12시간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8시 반 입실에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3시 반 6시간 반 정도를 꾸준히 앉아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여러분으로서는 거의 12시간의 살인적인 인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떠받들어 줄 수 있는 체력, 따라서 일주일에 반드시 하루는 운동하셔야 됩니다. 흘려 듣지 마. 반드시 하셔야 되고, 걷고 뛰고 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여학생들 특히나 그렇습니다. 남학생들도 하체 부실해져서 나중에 픽픽 쓰러집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체력은 잘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근육질을 키우라 이 말이에요. 배 나오고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경제력은 알바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참 20대를 약간 이상하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줍지 않은 효도, 어줍지 않은 인간의 도리, 어줍지 않은 형제간의 우애, 여기서 말씀드린 어줍지 않다라는 말을 기분 나빠하실 거 없습니다. 나중에 크게 벌어서 교사 되고서 갚아드려. 딱 교사 되고서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딱 듭니다. 그리고 엄마 앞으로, 언니 앞으로, 또는 아빠 앞으로, 또는 형님 앞으로 딱 들어. 갚아드리겠다. 해야지 여기서 앞에 호프집에 2시간 알바 뛰고 편의점 새벽에 뛰고 차라리 가서 돈을 버는 게 나아요. 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쌈박하게 시작해서 빨리 끝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임용은 그렇습니다. 임용은 통상 몇 년으로 알고 있는지 지나가는 행인에게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으로 알고 있어요? 최소 3년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만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어요. 여럿 있어요. 옆에 친구. 꼭 1년 만에 해야 되겠어? 내 손에 장을 지져. 농담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최소 2, 3년이야. 왜? 왜 그런 줄 알아? 전에 집에 김장 했어 안 했어 전에? 지난번에. 지난달. 뭐 외갓집이든 친가든 받아오지? 김치 바로 김장하자마자 와 먹자고 먹어. 숙성시켜서 먹어. 바로 이제 뭐 바로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돼지 보쌈 할 때 그러는 거고, 주로 숙성의 기간을 거쳐야 돼요. 이 숙성의 기간이 이게 제일 오래 걸려요. 이게 제일 오래 걸리고, 반복학습 이거 오래 걸려. 초롱이 본인은 여기가 오래 걸리더나 여기가 오래 걸리더나, 1번이 오래 걸려 2번이 오래 걸려. 둘 다 이거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말이 쉽지 되게 오래 걸리는 거야. 숙성을 자연히 해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보면 젓갈류 들어가죠. 젓갈류가 숙성의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자, 그래서 실제로 경제력이란 교재, 또 학원비, 또 식비, 또 교통비, 뭐 여기에서 이제 뭐 고시원 생활한 친구들은 고시원. 그래서 본인에게 얼마 정도 비용이 들 것인지를 계산 빨리 빼내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빨리 투입해서 빨리 끝내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1년 안에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실천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건 능력 차이가 아니라 이제 뒤에서 보시면 바로 이 타임 테이블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에 대한 전략입니다. 시간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월은 어떻게 보내야 되겠고 3, 4, 5, 6은 어떻게 보내야지 7, 8월 달은 이렇게 짜임새 있게 다시 리폼해서 9, 10월 달에 문제풀이를 익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들어가서 1년 안에 쫙 끝내야 되겠다. 이런 그 중장기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 본의와 다르게 이 체력적인 부분 잘 커버하시고요. 경제적인 부분을 반드시 뒷받침하고 물론 돈 가지고 하면야 쉽죠. 저 말은 그게 아니라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을 정도로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나이가 27, 28, 29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시험에 떨어져서 사수, 오수한 게 아니고 대부분 이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간을 아주 웃기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자, 시험에 직접적인 관건이 되는 건요. 정신력입니다. 여러분은 뭐 한국사 어떻게 해라. 동양사를 이렇게 하면 잘한다. 그 얘기 해줄 줄 알았죠. 그런데 의외로 20여 년 쭉 가르치고 보니까 그게 관건이 아니고요. 생각하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생각이 중요해요. 자, 제가 앞에 친구 물었더니 금년 안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건 본인 생각이죠. 학교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이 선생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야. 내가 하고 싶다는 것과 준비되어 있는 건 틀린 거예요. 이 친구는 옆에 남학생이 앉아 있을 때 이 친구는 아무 생각을 안 해, 이성적으로.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쳐다보면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변태 그러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상대가 계속 눈총을 보고 어쩌고 한다. 뭐야 그거는. 이상한 거지. 상대도 원하고 나도 원했을 때 객관적 조건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야. 실력을 갖춰야죠. 자, 그러면 나도 좋지만 학생들에게도 좋은 쪽으로.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나는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적합성을 지닌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격까지 뒷받침되는 준비된 교사다라는 자부심과 존재감을 뚜렷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30%의 들기름커녕 이거 완전히 탈락 점수에 놓여 있어. 그럴 때 자존감을 갖춘 친구들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선생님 제가 구조적으로 과목별로 어떤 게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자존감 떨어지는 친구들은요 때려쳐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셀프 컨피던스, 어떤 신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면 이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교사하면 안 돼요. 아이들의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칩니다. 교사는 반드시 자존감이 뛰어나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솔직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면 저는 강의하다가도 거기서 고칩니다. 아, 이거 미안하다. 이거 아니었다라고. 아, 그러면 인터넷도 찍고 있는데 얼마나 망신살이에요. 그게 더 낫지. 아닌 척하고 막 하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안 믿어요, 학생들이. 그게 학생들에게 길게 보면 더 플러스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순간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어. 그러나 보듬어 안아야 돼. 내가 안지 않으면 엄마, 언니, 오빠, 형님이 안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도 그 선생님을 닮아갑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새해 딱 1월달 첫 주에만 그 숙제를 냅니다. 내가 왜 교사, 그것도 역사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저는 10수년 계속 숙제를 냈습니다. 나는 왜 역사 교사가 되어야 할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이 대학 입시 때 하셨던 인터뷰 그거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나는 왜 역사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왜 역사 교사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그래서 이거를 언제 제출해? 내일 제출하셔야 됩니다. 되어야 하는가? 자, 손글씨로 써서 워드 안 됩니다. 이 땅에 워드로 답안지 쓰기 전까지는 이제 모든 게 다 손글씨야.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이걸 메일로 보내고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대학 강의할 때도 메일로 보내라고 안 그래요. 반드시 손글씨로 쓰라고 그래요. 나는 왜 역사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 필연성, 당위성, 필연성, 역사성. 이거를 부제로 해놓고 이것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정신적 기반을 강화하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싶으신 것이 이제 능력입니다.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 3년 전에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친구가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어떤 자세로 여기를 왔느냐? 다수 학생들이 뭐 사립가고 뭐 하고 임용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떨어져서 실제 공립을 한번 쳐보려고 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친구가 왔습니다. 뭐 다른 시험 준비하다가 실제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도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1년 동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한 번도 안 빠졌어, 그 친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물어봤더니 학문이 어떤 형태로 완성이 되는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학문이란 수단으로 선택해서 간단히 암기하고 그게 결코 아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그렇더냐 했더니 역사에서 자기는 이 부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응용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몰랐습니다. 작년에 뭐 고려대학 학생들도 있었지만 연세대학 친구들도 여럿 있었어. 서강대, 그 다음에 외대, 뭐 수도권 있는 대학들은 다 왔었는데 특히 사범대학이 없는 대학들이 있어요. 연세대라든지 서강대학이라든지 뭐 이화여대에는 사회교육과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들 특성이 보니까 다 여기까지는 잘해요. 여기까지는 잘 반복학습까지는 하는데 여기서부터 잘 못해. 이쪽을. 이제 이 부분을 다 배워 나가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소위 중위권 대학 친구들은 어떠냐? 역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레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번 어제도 전화 오고 이렇게 하는 거 쭉 보니까 전국에 조금은 어디 대학? 아, 그 대학? 아, 거기에 있는 대학? 이럴 만한 대학에서 합격생들이 많습니다. 이상하죠?
2차까지 한번 나중에 봐보세요. 정말 그러나 안 그러나. 그리고 여러분 수능별 그레이드 아무 상관없어. 이 시험은 참 희한합니다. 내 자신이 얼만큼 열심히 접근하고 치열하게 살아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능력은 4년제 졸업장을 수여받은 자로 충분합니다. 우리 두 번째 친구 이거 2급 종교사 자격증 받았나요? 오케이,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어요. 자, 2급 종교사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나머지는 가방을 싸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2급 종교사 받을 예정이나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다른 학생을 국가가 자격증을 부여해서 다른 집에 귀한 딸, 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건방지게 감히 내 자신은 나는 못하는 것 같아. 나는 머리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나는 암기는데 돌아서면 잊어먹어. 그따위 분석질하는 친구들은 절대 교사하면 안 돼요. 그건 미안하지만 자식도 낳지 말고 그냥 죽어. 왜냐하면 그 개체에 돌연변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줘요. 네거티브한 사람은요, 이 어떤 생각까지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포지티브한 사람을 만나. 그리고 교사는 그걸 그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교사들은. 우리 봐, 애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교사들이 진짜 못난 놈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솔직히 저도 마음속에 닮고 싶어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 멘토시고 저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시고 저는 뭐 중1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아버지로서의 저를 끌어주시고 제가 뭐 대학 다니고 뭐 사회생활하고 할 때도 물론 인사드렸지만은 제 아들이 커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 군대 들어가기 전에 그 선생님 찾아뵙고 큰 인사드리고 굉장히 협조해. 지금 뭐 70대 넘으셨는데 제가 평생 그분을 40년 이상 가까이 모시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 선생님만큼만 따라가자 했습니다. 근데 저도 온 애를 낳고 그렇게 된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 그늘 아래에서 자라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한 거 있지만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정도만 필요로 합니다, 능력.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간접적 자료를 통해서 가르쳐 주면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를 나눠드렸는데 자, 1번 답을 모르겠어. 그 얼굴 벌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 보고 하면 돼요. 자, 이거 보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학생들은 그걸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요. 인터넷 들어가면 자료 다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학원 나온 줄 알아? 오프라인은 왜 나왔어요? 다양한 정보와 내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그 학습의 전략적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오프라인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불안정성들을 선생님들의 이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한번 같이 따라가면서 성과를 이룩하고자 하는 역대 학습의 효과와 그에 따른 결과 경험치에 의해서 여기 나와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이 학교 교육을 한 번도 오프라인 상에서 못 받으셨다면 누구도 학원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나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거면 되는 거예요. 감히 내 자신에게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수능 때부터 안 됐었어. 너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공부 잘했다더만 그런데 고등학교 때 못했잖아. 그래서 원하는 대학 못 가. 이거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의 기억에 불과한 것이고요. 타자를 가르칠 때는 전혀 달라집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참으로 목마르고 갈망하는 자가 이 직업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 너무 잘난 사람들은 뭐 검판사 되고 의대 가고 뭐 하고 다 했어요. 경영학과 가고. 못난 사람들이여 모여라 사범대로. 원래 그랬었어요. 남 앞에 나서기 뭐하고 뭔가 인간성, 어떠한 본질적 측면을 지향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더랬는데 98년 IMF 터진 이후로 능력자라고 자청하는 학생들이 대거 사범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오늘날 청년 실업이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일정한 선 반열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경향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야. 여러분, 전국에서 의대 중에 가장 센 데가 어디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대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대 거기 의대를 나오든 서울대 의대를 나오든 저기 원광대 의대를 나오든 경북대 의대를 나오든 닥터는 라이센스로 이야기하고 전문의만 따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야. 교사도 마찬가지야.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가 센 줄은 알지만 거기 나와야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서울대 나온 선생들이 가장 훌륭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아. 아니 국가에서 뭐 하려고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를 국가에서 왜 주는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직업은 다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스스로 대학의 사회적 등급을 자기에게 매기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럴 필요 없다. 4학년 졸업장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나머지 싸움은 누구냐? 본인과의 싸움이야. 체력이 그렇습니다. 경제력이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력은 3년 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그전에 얘기 안 했어. 왜? 좀 이상하잖아. 경제력 얘기하면. 뭐 다 강남에서 오는 것 같은데 대체로 교사 지망 집단이 소셜 포지션은 좀 나은 편이긴 한데 경제력은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중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대하는 바가 커요. 대부분 또 성취 욕구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은 여러분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 잠시 경제력에 포인트를 두라는 뜻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이상한 짓 시간당 몇천 원에 홀리지 말고 빨리 합격해서 큰돈 벌어라 이 뜻이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경제력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신력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체력과 정신력,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타임테이블을 운영하는 능력이 여러분을 합격시키지 실제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 부분은 훈련으로서 가능합니다. 훈련으로서 가능해. 그리고 지겨울 정도로 이제 형성평가 볼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손바닥을 저한테 맡기셔야 돼요. 진짜 때리나 안 때리나 한번 보십시오. 저 때립니다, 진짜로. 기간제 교사 12년 차도 눈물 흘리면서 맞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찾아왔어. 선생님 매를 좀 바꿔주세요, 다른 걸로. 대나무 이쪽을 맞았대, 매듭을. 그래서 선물로 사왔어요. 대나무 다른 걸로 2개를 사왔어. 제 연구실에 보면 다른 것 또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혹시 부러질까 봐. 실제로 보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더라고요. 또 반복을 하면 돼요. 아무리 단순 세포를 가진 아메바 유굴레나 아닌 이상은 다 따라와요. 다 따라오니까 이 점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시공 그리고 돈, 인연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각오입니다. 2015년은 무슨 음력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양의 해니 푸를 청자를 써서 을미년의 을자는 청색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양띠니 그때 그 무식한 놈들이 꼭 TV에서 그래요. 애들이 보면
흔히 하는 말로 겨우 4년제 나와서 모든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고 간다고 착각하는 놈들이 그 언론 계통에 있는 애들인데요. 그 함부로 짓거리면 안 되죠. 루나 칼렌다는 아직 멀어서 지금 이제 11월 달이고 이제 곧 12월 향해서 가겠죠. 음력이 됐을 때 청양띠 그러는 거예요. 어쨌건 15년은 여러분이 바치시기 바랍니다. 15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완전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전환점이고 공간, 가급적 이 학원, 독서실 괜히 멋쩍게 대학 그 도서관 다니지 마세요. 그 후배들 자리 주시고 좀 돈 주고 다녀 옆에. 괜히 거기 가서 뭐 이상한 얘기나 툭툭 던지고 교수들 평가하고 그러지 말고 본인 꼬라지나 잘 판단하셔서 암울하게 지내셔야 돼요. 암울하게. 여학생들도 화장하고 다니지 마. 뭐 누가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오로지 먹는 데에 눈빛을 밝히고 입고 뭐고 하는 거 일체 신경 쓸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진짜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돈 최소한의 기본 양식 정도. 기본 양식 정도는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양식이라고 하면 기본 매너야. 기본 여러분의 그레이드를 좀 유지해 주시고 앞에서 어묵을 사 먹으시더라도 앞에 공무원들이 사 먹고 있으면 먹지 마세요. 딱 옆에 교사 집단인 것 같다 하면 같이 사 먹어도 함부로 말 담그지도 말고 이거는 품위를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품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존심. 이 정도만 돈이 있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나머지는 뭐야? 무슨 년자 같아? 에? 2년. 사회적 관계. 이 소셜 네트워크. 이거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특히 SNS 같은 거 하지 마. 그리고 특히 연인. 이 연인이란 말 참 예쁜 말 아니에요? 네? A는 my lover. 그러니까 그 섹스 파트너란 뜻입니다, 원래. 애인이란 말이 어디서 일본에서 들어가지고 이상한, 원래는 다 연인 또는 연서, 연애편지, 연서.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연인은 괜찮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서로한테 피해를 주고 무조건 남학생이 손해예요. 여학생들 합격과 동시에 전화번호 바꿔버립니다. 남학생들만 상처받아. 정말이야. 내가 수년간 봐왔던 결론이야. 그러니까 여성의 손에 노란하고 싶지 않거든. 빨리 마음을 접는 게 좋아. 여성은 절대 별 볼 일 없는 남자한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게 피메일의 어떤 생물학적 본능이에요. 미쳤어요?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내 육체적인 거 모든 거 다 자양분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 착각자. 남학생들이 제일 착각자랍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오리엔테이션 조금 별날 겁니다. 저게 뭐가 OT야? 그러나 정리하면 역사 이명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리고 동서양사는 비중이 좀 높아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징을 파악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람들이 흔히 열심히 한다는 말 하죠. 앞으로 저 말 하지 마.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한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컨텐츠를 내놓아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그런 애들 제대로 한 거 봤어요? 못합니다, 걔들은. 마음이 앞서면 안 돼. 자, 이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이냐 방법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너 자신의 꼬라지를 파악을 하고 상대, 이 객관적 존재인 역사 인명에 대해서 좀 알아라.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될지.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재분석하고 해체하고 리폼을 해서 반복학습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을 하되 이 부분은 다소 시간과 함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내가 갖추어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이 4가지다. 능력을 함부로 점검하지 마라. 능력은 이미 갖추어졌다. 그러나 체력은 변수다. 본인이 책임져라. 경제력도 의존하든 다소 부담을 초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난이 어린아이에게 눈빛을 총명하게 하고 생의 의지를 발굴시킨 줄 아세요? 왜 넉넉한 부모가 머리에 엊그제 보도처럼 총을 맞았을까요? 그 웬만해서 프린스턴 대학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30이 넘었다면 20살 넘어서는 미국 같은 유럽 같은 사회에서 미친놈이에요. 자식에게 돈 대주는 거는요. 그럼 미리 쫓았어야죠. 30 넘어서까지 돈 주다가 안 주니까 총으로 쏠 수밖에. 뭐죠? 여러분, 그런 놈아들은 그런 자식밖에 못 낳았다는 겁니다. 그럼 강력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자기 자신의 객관적 존재와 더불어 분명한 삶의 중장기적 좌표를 깨닫게 하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은요, 아빠, 엄마가 집안의 가난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랍니다. 그때 눈빛이 달라져, 자식이. 내가 일어서야 되겠구나. 내가 반드시 기필코 이 집안을 반석에 올려놓으리라. 엊그제까지 좋은 대학 갔다고 막 날뛰셨죠? 4년 지나니까 아우시죠? 인생은 그런 거야. 끝까지 잘해야 돼. 끝까지. 이럴 때 이 부분을 점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건 피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쉽게 되는 거 아니야. 야, 엄마 아빠한테 뜯어내라는 뜻이 아니야, 이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상품성이 있어야 돼. 내가 A라는 물건을 개발해서 미쳤다고 내 돈으로 해요? 펀드 모집하는 거야. 아이템만 좋아봐. 수백억 모여들어. 이런 걸로 펀드 모집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정신력을 뒷받침 받아서 이것과 더불어 저희들이 제시하는 타임테이블 안에 들어오시면 피아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 공간과 더불어서 스터디 등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우르시면 2015년에 분명한 성과는 내년 1월 6일 날 나올 겁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을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한 모습을 보고 타자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 참 열심히 했구나. 저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참 열과 성의를 다해 마음을 불태운 사람이구나. 이거를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 아무 소용없어. 내가 몇 살? 소용없어. 기간제 몇 년? 아무 소용없어. 지금부터 다시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배우시고 대학에서 어떤 의지를 불태우셨던 부분을 여기 오셔서 사실, 현실화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쉬는 시간에 잠깐 이 전공역사 교사 관리 카드 이 부분을 채워주시고 실제 있는 그대로 채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스터디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다 조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뭐 나머지 뭐 개인적 신상 정보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